네, 수급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일단 지난번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디어유가 27%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어요. 12월 13일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죠. 하는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단기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합니다. 네. 디어유가. 이 흐름들이 최근에도 알고 계시겠지만 NC소프트에서 만들었던 유니버스와 이제 합병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아티스트가 지금 현재 560명까지 늘어나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그리고 저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월 구독료가 7,900원이에요. 그런데 버블 같은 경우에는 디오유가 만든 버블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 가격이 75%나 저렴합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을 좀 올리면서 피해 효과를 좀 보지 않겠냐라는 네. 관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보다 더 올라가야 되고 시가총액도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 봅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종가까지 보면 시가총액이 대략 9천억을 좀 넘겼어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8천억 정도였는데 과거에는 또 SM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을 정도로 2조 원을 좀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수익률이 높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한계 비용이 있다 보니까 디오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충성 고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적의 변화를 크게 줄 거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많은 연예인들의 콘서트도 해외 쪽 콘서트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낙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어유 지금은 차익 실현할 타이밍이 아니다.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전략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또 찾아봐야 할 텐데요.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종목들 담고 있던가요, 매니저님?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네. 글로벌 반도체주 반등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반도체 업종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무려 13일 동안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또한 지금 현재 12일 동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네네. SK 하이닉스나 실적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담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 담고 있는 이유는 뚜렷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만큼 생각보다는 반도체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이던스 발표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닝 쇼크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물론 1분기 또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많은 변화가 예상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종목 설명드리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외국계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장비주인 TSE는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 얼마 전에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 하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그럼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 건가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네. 그것도 이제 큰 대형주들이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는 낙수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어느 정도 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주가의 성숙기에 조금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관과 외국인들 거기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매수 시점을 잡고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우리가 남들보다는 좀 한 발짝 먼저 움직여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관련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 소재주 내에서 탑픽 종목을 하나씩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좀 가장 큰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짜잔 나왔습니다. 네. 오늘 심택입니다. 심택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13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 맞습니다. 반도체 아래단 종목들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심택이 외국계 매수세에서 지금 5거래 연속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심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PCB 쪽입니다. 네. PCB라면 우리가 이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CPU라든가 GPU라든가 그리고 메모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꽂을 수 있는 반듯한 기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네. 뭐 FPCB가 되었던 일반 PCB가 되었던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CPU라든가 그리고 메모리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분명 이런 기판 관련 회사들도 주가에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더 강한 추세 전환 신호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좀 심텍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심텍 또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5일 연속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수급적으로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외국계 매수세 기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심텍 하면은 인텔 관련해서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텔이 아니라 일단 반도체 시장 현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성이 1위네요. 지금 반도체 업황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가트너라는 이제 IT 쪽으로 이제 서치하는 리서치하는 회사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든 자료입니다. 만든 자료인데 보시면 이제 삼성이 있고 인텔이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고 퀄컴, 마이크롬 이렇게 있는데 보시다 보면 이상하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라고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빨리 발견하셨을 거예요. TSMC인가요? 그렇죠. 네. 역시 똑똑하십니다, 우리 앵커님. 자, TSMC가 안 들어가 있어요. TSMC가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회사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제조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매출만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삼성과 그리고 인텔과 SK하이닉스 이런 순으로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TSMC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더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적으로 더 좋아서 원래는 1위예요. 1위인데 파운드리 사업만 좀 빼고 조사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인텔에서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출시가 됐습니다. 심텍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 같은 게 24시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CPU라든가 메모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 정도로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4세대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인텔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유는 그동안 보면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DDR4를 많이 좀 사용했죠. 네. 우리가 DDR 쪽도 보면 DDR이 있고 MDR이 있는데 MDR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나 정도 이제 연산 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메모리 쪽이다 보시면 되고 DDR 같은 경우에는 연산 처리를 동시에 2가지 이상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제 DDR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DDR4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런 CPU 같은 경우에는 DDR5까지 지금 현재 같이 연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동사가 처리하는 기능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 연산 처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또 전력 소모량은 오히려 낮췄습니다. 능력은 더 좋은데 전력 소모량을 좀 낮췄다는 부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도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는 내용 때문에 정부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많은 이제 또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좀 긴장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제품들이 나온다는 건 곧 연산 처리도 빨리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전력 소비도 좀 줄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빠른 데이터 센터의 교체 주기가 빨리 가져온다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텔의 기사네요. 네, 맞습니다. 13세대 데스크톱 CPU 코어 i9-13900KS가 출시됐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매니저님? 네, 우리가 보면 보통 뭐 코어 i7은 아실 거예요. 네. i7은 아실 건데 i9입니다. 그 정도로 7보다 상당히 좀 값비싸고 그에 따른 또
연산 처리가 굉장히 빠른 네. 데스크탑에 들어갈 수 있는 CPU라는 거죠. 이런 CPU가 또 만들어진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도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그게 연동되는 메모리도 바꿔야 되고 그게 연동되는 기판 또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데스크탑에서 이런 새로운 CPU가 나왔다는 건 좀 더 이제 제가 심택을 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네. 좀 더 뚜렷하게 또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체 주기가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내용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지금 달리는 억 기가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지금 현재 2022년, 2023년 해서 꾸준하게 지금 현재 가파르게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DDR5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면 이미 만들어진 지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보면 DDR5랑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CPU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없었던 부분에서 이번에 인텔이 만들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소비가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옴디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7%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거고 올해 4분기까지 가면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그리고 내년 후내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DDR5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또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DDR4를 매출을 보여주는 것보다 DDR5를 매출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게 대략적으로 가격이 20에서 30%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종합 반도체 업체를 비롯해서 관련 산업들을 전체적으로 좀 실적에 긍정적인 내용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심택의 매출 현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들 가지고 있나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가겠습니다. 네. 자, 모듈 PCB랑 패키징 쪽에 있는데 거기다 보면 이제 모듈 PCB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77%입니다. 뭐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들에서 확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관련 기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부가 제품으로 승부수를 보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에서는 심택이 최강 강자입니다. 또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했던 이 밸류에이션이 부각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가격 전략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매수가는 29,000원에서 3만 원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자, 목표 가격은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니저님 어디 가면 만나실 수 있는지 또 늘 말씀 주시지만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네, 오늘 또 새롭게 들어오실 우리 또 시청자분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자,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MBN 골드 박수홍이라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자, 그렇지 않고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바로 8시부터 또 방송을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고요. 네이버 밴드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MBN 골드 박수홍이라고 검색하시면 밴드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홍 매니저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더 알찬 투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운 한 가지 소식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가 무겁습니까? 예. 네, 용필 앵커가 예.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매일경제TV 네. 그리고 권전 아나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로 진행을 좀 마감을 하는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어디에 있건 우리 내주부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고맙습니다. 자, 예. 그럼 저희 내주식을 부탁해는 다음 주 월요일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고맙습니다.